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리 국제학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는 조금 이제 국제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져서 이제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학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제 슬슬 한국은 그래도 정리가 좀 많이 돼서 지금 뭐 아직 서울하고 발리 사이에 직항도 없지만 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발리에. 그래서 또다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해외로 나오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국제학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팬데믹이라는 상황 자체가 뭐 모두에게 힘들지만 국제학교, 특히 발리에 있는 국제학교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제가 지금 대충 그래도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지금 발리의 국제학교, 유치원 같은 거 빼고요. 유치원 같은 거 빼고 발리에 인가받은 국제학교가 대충 10개에서 15개 사이예요. 10개에서 15개 사이에 국제학교가 있고, 이 국제학교들 중에 물론 영향을 아주 극단적으로 좀 덜 받은 학교도 있고 극단적으로 많이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수의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 겪었던 상황,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발리에 있는 국제학교는 원래 학생 수가 적었어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한다면 한 학교에 한 학년에 보통 한 반이 있고요. 한 반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인 학교가 일반적이었어요. 아주 큰 학교, 아주 큰 국제학교가 한 학년에 두 반이 있고 한 반에 25명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좀 작은 학교 자체는 크지만 학생 수가 좀 적을 때도 있거든요. 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학생 수가 적을 때는 10명 정도일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했어요. 엄청나게 줄었어요, 학생 수가. 그래서 한 학년에 당연히 한 반이고요. 당연히 한 반이고 4명, 3명인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2개 학년을 묶어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그러면 1, 2학년 묶고 3, 4학년 묶고 5, 6학년 묶는 거예요. 묶어봤자 10명 혹은 10명도 안 되는 상황. 그 상태에서 이제 통합 수업을 해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건 모두 다 모국어를 쓰는 상황의 아이들이면, 그러니까 여기 국제학교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럼 모두가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끼리 모아두면 그나마 나은데, 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3학년인데 모국어로 영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영어로 수업하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칩시다. 근데 4학년에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던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을 한 반에 몰아 넣는 거예요. 이게 수업이 될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제대로 안 됩니다. 미술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요. 체육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요. 되는 게 없어요. 또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줄었는데, 예전에도 성비는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학년은 여자애가 80%, 남자애가 20%, 어떤 학년은 남자애가 80%, 여자애가 20%, 뭐 이런 게 사실 발리 국제학교의 문제라면 문제였는데, 지금 뭐 그거 완전 얘기할 것도 없게 됐죠. 같은 학년에 남자애나 여자애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 것과 조금 연결은 돼요. 왜냐?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학교가 수입이 줄잖아요. 학교가 수입이 주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안전, 뭐 건강 이런 문제를 많이 돌아간 것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수가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수의 학교가 인도네시아어 선생님들 위주로만 수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도 높지 않았던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여기 인도네시아 선생님들이 영어를 쓴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의 이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쩌면 영어도 아닌 수준의 영어로 가르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홈베이스 러닝이 저희 애들 같은 경우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원어민 선생님이 좀 있습니다만, 홈베이스 러닝 할 때 혹은 그리고 재작년 제일 심했을 때는 그냥 전부 다 인도네시아 선생님으로만 구성된 학교들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없고 뭐 이런 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서 뉴스 보니까 또 올해 한 번 더 재유행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작년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홈베이스 러닝을 하겠죠. 저희 애들도 지금 학교를 가지만 학교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 일주일, 2주일 잠깐 홈베이스 러닝을 하거든요.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유심히 보진 않는데 거의 10분 동안 출석 부르는 걸로 10분이 가요. 근데 그 수업을 보면 애들 얼굴이 다 화면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 출석을 그렇게까지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원래 가르쳐야 되는 주 선생님이 떠나고 대신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홈베이스 러닝을 했던 것 때문에 갑자기 수업에 핸드폰을 동원하는 일도 되게 많아졌어요. 선생님 가르쳐줘야 되는데 핸드폰에 니들 다 있지? 뭐 구글 찾아봐.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팬데믹 시기에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후퇴했다. 그게 서울이나 뭐 자카르타나 어떤 싱가포르 이런 대도시들에서도 일어나겠지만 발리에서는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에 한번 블로그인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발리 국제학교의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행정이거든요. 행정. 극단적으로 이제 후져져 가지고 돈 다 냈는데 교복이 안 나. 두 학기가 되도록 교복이 안 나와요. 그래 놓고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지나서 교복이 나왔는데 애들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졌죠. 그럼 반품하겠죠. 그럼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상황은,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 학교들 중에 학생 수가 급감했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좀 마구 유치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리의 국제학교를 보실 때 좋은 학교들은 끼따스가 없는 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 한국에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들어가서 한 달 다니고 올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학교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한국에서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 이제 어떤 학교에 한 달이나 2주나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은 엉망진창인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규 수업을 20명, 25명이 하고 있는데, 혹은 10명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도 않던 나라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서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가는 거예요. 혹은 길어봤자 2살, 뭐 6개월. 6개월은 괜찮아요. 한 학기를 채우니까. 근데 이런 학생들을 받아준다는 거는 그 학교가 엉망인 학교라는 얘기고요. 발리의 국제학교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클래스가 있는 학교들은 끼따스가 없는 학생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일부 학교들이,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학생을 받았던 학교들이 이제 마구 받겠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원래 수업을 하던, 정상 수업을 하던 아이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정규 수업 받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어떤 아이들이 한두 명씩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였고, 지금은 얘네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어떤 학교는 진짜 한 반에 3명 있으면 한 학년에. 네, 3명, 2명. 근데 거기에 그런 애들이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그걸로 영어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아이가 영어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냥 모두를 다 망가뜨리는 일일 뿐인 것 같아요. 그 원래 있는 학생들도 불쌍하고, 갑자기 들어왔지만 배울 게 없는 아이들, 선생님이 인도네시아 선생님인데 영어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가르치고 있는, 엉터리 영어로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 영어는요 아시아에서나 통하는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영어 표현을 한다거나 이제 문어와 구어를 구분해서 쓴다거나 어떤 존칭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없이 선생님이고 뭐고 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냥 하는 애들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그냥 좋은 영어 클래스를 듣는 게 나아요. 네, 발리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나 그분들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지, 여기 와서 영어 공부가 된다라고 하려면 조금,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잘. 네. 여기서 쓰는 영어들은 그렇게 고급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게 학생, 교사, 학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어떤 학교를 얘기하지 않는 건 여기 제 유튜브를 보고도 저는 이제 댓글을 막아놨으니까 상관없지만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교를 언급하면. 그리고 2020년, 21년이 그랬는데 2021년 초까지 그랬는데 2021년 말부터는 괜찮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2020년 발리 기준으로 2020년 4월쯤에 터졌으니까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2년 동안, 정확히 만 2년 동안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을 겪고 있다. 아무리 적어도. 그리고 원래 아주 좋은 학교가 아니었던 학교들은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지금 발리 국제학교들의 현실이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오시고, 유치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유치원은 해당은 없고 국제학교는 지금 많이 안 좋아진 상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학교에 지금 시점에서 새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좋은 학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발리는 그런 거를, 학교가 갑자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대요. 그럼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의 숫자나 혹은 선생님들의 숫자, 선생님들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지금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 시기에 변화된 혹은 타격을 입은 발리의 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